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근데 요즘 젊은 애들 소비에 대한 생각이 몇만 우습게 봐요. 카드비 생기더라도 몇만 하는 배민 배달 맨날 시켜먹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돈 벌기 힘든 건 사실이니까. 근데 좀 너무 비싸. 요즘에 보면 음식 같은 것도 비싸고. 특히 나는 신기한 게 뭐냐 하면 그 여자분들이 보면 남자보다 오히려 아이폰 프로맥스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프로맥스. 물론 아이폰 쓸 수 있거든요. 아이폰 쓰는 게 전 무조건 문제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이폰도 여러분 종류에 따라 가격 편차가 엄청 심해요. 엄청 심해. 근데 프로맥스는 엄청 비싸거든요. 비싸. 아마 그걸 이제 일시불 사지 않았겠지. 약정을 샀는데 그 약정으로 이제 요금까지 하면 14만원 나와요. 적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 근데 보면 프로맥스는 여자분들이 많더라고. 요금 부담 안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근데 그런 거 쓴다고 막 일일이 또 뭐라 하면 안 되겠죠. 뭐 쓰는 건 자유니까. 근데 좀 이 짜잘한 돈을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돈을 모으려면. 사실 돈을 모으려면 안 써야 돼요. 근데 안 쓰고 살 수 없잖아 사람이. 뭐 필요한 거 써야 되거든. 근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이것저것 많이 쓰는 것 같아. 요즘에 보면 사실 돈 쓰게 만드는 것들이 많잖아요. 돈 쓰게 만드는 것들. 특히 여자분들이 좀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남자도 있겠지만 남자는 사실 돈 나갈 일이 차이 뭐 차 구입하는 거 아니면 사실 딱히 없거든요. 차나 아니면 이제 현질 아니면 없어. 근데 여자분들은 돈 나갈 일이 많은 것 같아. 내 생각에. 꾸미는 돈 많이 쓰고 뭐 헤어 같은 돈 많이 쓰고 화장품 사는 돈 많이 쓰고 이러면 지출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여자분들 중에 샘플 쓰는 사람도 없죠. 샘플 같은 거. 아니면 뭐 좀 리폼 같은 거 한다거나. 요즘에 리폼 같은 거 하는 여자분들 없겠지? 옛날 있었는데. 사실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거든요.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돈 벌기 힘들어지고 물가는 올라가요. 그럼 누가 힘들겠어? 당장 돈 없는 사람들. 모아놓은 거 없는 사람들 힘들겠죠. 버틸 언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돈을 모으지 못하면 앞으로 돈을 더 못 모아요.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젊은 청년들 중에 자산 인분들이 많지가 않아. 자산이 빚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좀 꼰대 같을 수 있는데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밥 먹었어. 네, 밥 먹었어요. 배달 음식은 보통 생일이거나 아니면 뭐 학교에 상 받았을 때 손님 올 때나 먹었지 평소에 먹었던 기억이 없어요. 이건 저만 그러진 않을 거야. 보통 엄마가 배달 음식 먹겠다 하면 뭐라 해요. 몸에 안 좋다고. 왜 집에 밥 놔두고 왜 밖에 음식 먹으려고 하냐. 건강에는 안 좋은데 막 잔소리 하거든요. 아니 가족들하고 같이 살 때는 배달 음식 먹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혼자 살 때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배달 음식이 기본값이 돼버렸습니까? 아니면 혼자 사는데 배달 음식만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버는 거 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관악구 칠림동 같은 데 가보면 다들 돈을 많이 벌어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같이 배달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악구 칠림동이 배달의 성지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혼자 살면서 이제 배달 음식 잘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득이 많지 않아요. 돈을 적게 벌어. 그런데 매번 시켜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돈이 모일 리가 없겠죠. 물론 혼자 살면서 밥해 먹기 귀찮은 거 다 알고 있어 이게.
일하느라 이제 집에 오면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는데 그래 돈을 아끼려면 해먹어야 되지. 그리고 여자들도 배달을 꽤나 많이 시켜 먹더라고요. 그 배달 라이더한테 물어보니까 그 자기가 배달한 동네에 탑클래스 가장 많이 시켜 먹는 사람들 VIP 회원이 다 여자더라고. 여자. 네. 남자도 시켜 먹는데 배달 최상위권은 다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최상위권은 뭐냐 하면 진짜 모든 끼니를 배달로 해결하는 거야. 모든 끼니. 아침, 점심, 저녁. 뭐 배달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데 근데 배달을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거든요. 배달 음식이. 왜냐하면 자극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설탕, 소금이 무조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고춧가루도 많이 들어가고 그게 몸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대부분 기름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 튀기거나 볶거나 다 그런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음식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거든. 몸이 탈난단 말이에요. 여자들 중에 은근 필요한 것보다 갖고 싶은 거 사려는 욕구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게 많아요. 여자분들이 뭐 비싼 거 사는 경우도 있지만 짜잘한 거 많이 삽니다. 짜잘한 거 진짜 택배 같은 거 보면. 네. 그러니까 뭔가 필요해서 산다기보다는 예쁘니까 사고 아니면 세일하니까 사고 배송비 아끼려고 사고 그런 거 진짜 많아요. 박카스님도 아실 겁니다. 아마 전 여친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 큰 돈 쓰는 분도 있겠지만 큰 돈 쓰는 분도 많이 없고 생각보다 자잘한 거에 엄청 많이 써요. 자기는 그 느낌이 뭐냐면 그렇게 쓰면 자기는 알뜰하고 돈을 적게 쓰는 줄 압니다. 예. 우리 작은 가소비가 더 무서워요. 큰 돈 쓰는 건 티가 나잖아. 근데 작은 짜잘하게 쓰는 것들은 티가 안 나. 우리 왜 10,000원, 20,000원 사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런 거 매일같이 사면 그것도 크거든. 생각보다 여자분들이 그런 짜잘한 소비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럼 자기는 난 싸게 샀어. 이거 사면 네이버 포인트 받으니까 이득이야. 세일한 거 사니까 난 손해본 게 아니야. 그리고 나 배송비 아꼈으니까 이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한 개 필요한데 막 4개, 5개 사버려. 그렇게 사면 이제 배송비 무료잖아요. 근데 웃기기 뭔지 아십니까? 사놓고 안 뜯어요. 여자분들 그런 사람 많을걸? 사놓고 안 뜯어. 산 건 맞는데 내용 확인 안 해. 한 개 뜯어보고 나머지 안 뜯어요. 짱 박혀 있는 거야. 이런 분들 진짜 많을걸. 택배박 계속 쌓이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구석에 짱박 넣다가 나중에 뭐 이사 갈 때 아니면 청소하다가 발견되는 거. 이거 있었구나. 나 또 주문했는데. 나 이거 왜 시켰지? 이런 생각 가진 분들 많을걸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냥 싸다고 사면 안 되고 할인한다고 사면 안 돼. 예쁘다고 사면 안 됩니다. 여자분들 예쁘다고 사놓고 오래 쓰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여자분들 그런 거 많이 있거든. 뭐냐 하면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옷 같은 거 사놓고 피팅 모델 보고 예쁘다 사놓고 한두 번 입고 안 입어요. 진짜 많아 이거. 엄청나게 많을걸? 그것도 돈 낭비야. 그 중국 커머스도 있잖아 여러분. 여자분들 옷 같은 거 많이 주문하거든. 근데 그 돈 낭비는 게 뭐냐 하면 중국 건 보풀복이 심해요. 옷은 보풀복이 말도 안 되게 심해. 아니 국내 쇼핑몰도 보풀복이 심하단 말이야. 왜냐면 국내 쇼핑몰 옷 산 것들은 뭡니까? 프리사이즈잖아. 프리사이즈. 이게 사이즈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리고 여자 옷은 특히 변수가 심한 게 보통 여자분들 PT 모델하고 몸매가 차이가 심하거든. 피지컬 차이가 심하단 말이야. 예. 남자는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 여자분은 가늠이 안 돼요. 여자분들은 보면 자기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이즈 안 재보고 구매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 그 여자들 반품이 엄청 많아. 여성 의류 쇼핑몰 해본 사람도 알 거예요. 남자는 반품 잘 안 해. 사이즈가 크게 막 정말 못 입을 정도 아니면 다 입는단 말이에요. 사이즈가 넉넉히 입는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자기 사이즈가 생각 안 하다가 주문해놓고 안 맞으니까 태가 안 나니까 반품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데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주문하는 거 많단 말이야. 그런 게 돈 낭비해. 그런 거 아껴야 돼. 그런 거 안 아끼면 저축 못 하는 겁니다. 여자분들 뭐 돈 모으고 싶으면 그런 자잘한 소비 있잖아요. 그거부터 안 하셔야 돼. 안 쓰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현질 게임 같은 거 하지 말고, 현질 같은 게임에 이제 중독돼서 호또 날리는 사람도 많거든. 그것만 해도 돈 모읍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먹고 삽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 쓰는 습관의 필요성, 그 근원적 이유를 알려주시는 듯 느끼는 게 많네요. 5년 만에 1억 모으기, 3년 만에 1억 모으기, 이런 거 보면 보는 동안에는 아, 나도 할 수 있어. 방송 끄고 나면 앙상한 기둥만 세운 기분이었는데 부모님 방송 보고 나면 생각의 전환에서 행동의 전환으로 제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뿌듯하네요. 일단 가계부는 쓰는 게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엑셀이나 어플 가계부보다는 직접 수첩을 사가지고 가계부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적으면 머릿속에 많이 입력이 되거든요. 물론 적는 게 귀찮기도 하고 악필인 분들 적기 싫을 겁니다. 그래도 적어야 돼. 가계부 필요합니다. 가계부. 가계가 안 묻는 사람도 많거든. 귀찮아가지고. 적어야 돼. 근데 가계부 당장 적는다고 뭐 돈이 아껴지는 게 아니에요. 가계부 왜 적냐면 가계부를 쭉 적어서 뭘 파악하냐 하면 내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있죠. 필수적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거기다가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질렀던 것들, 썼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 분석을 할 수 있어. 원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안 모이면 가계부 적어보고 아, 이것 좀 많이 썼네. 아, 이것 좀 많이 샀다. 그럼 어떻게 돼? 다음 달에 안 사면 되는 거잖아.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맞다. 내가 이번 달에 좀 술 많이 먹었지. 술 좀 적게 먹어야겠다. 아, 맞다. 내가 배란시 많이 먹었네. 이번 달부터 좀 적게 먹어야겠네. 이런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분석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면 일단 내가 돈을 아끼려면 어디서 돈이 많이 나가는지, 내가 어떤 쓸데없는 거 많이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만의 장부가 있어야 돼. 그게 가계부거든요. 생각해봐.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출처를 모르는데 돈을 아낀다 말이 안 됩니다. 평소에 아껴 썼던 분들은 되는데 평소에 돈을 썼던 분들은 안 돼요. 돈이 안 모이는 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가계부를 안 적으니까 원인 파악이 안 돼요. 원인 파악이 안 돼. 그래서 가계부 적고 나서 내가 필수적으로 나간 돈, 고정비용이죠. 고정비용 사실 아낄래 아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간 돈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고정비는 뭐냐면 이제 월세, 관리비, 그리고 공과금, 교통비, 이건 살아가면서 무조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정비를 뺀 나머지를 아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아껴 나갈 것이냐. 네, 여기서 짜잘하게 쓰는 돈이 무엇이냐. 이걸 파악을 해야 실수를 안 합니다. 그래야 돈이 모여요. 아끼는 것도 훈련이 되어야 아낄 수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끼는 것도 습관이 돼 있어야 돼. 갑자기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끼는 것도 어느 정도 내공이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돈을 썼던 분들은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한 번에 확 줄이면 안 돼요. 서서히 줄여야 됩니다, 서서히. 예, 단계를 늘려나가야 돼. 갑자기 그런 거야. 갑자기 돈 함부로 썼던 사람이 나 무지출할 거야. 제일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배달 음식도 한 번에 확 줄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줄여나가야 돼. 서서히. 확 줄이면 부작용 생겨요. 진짜로. 갑자기 안 먹어버리면 다시 찾게 돼 있어. 그러니까 조금씩 횟수를 줄여나가야 돼. 한 번에 나이를 팍 올려버리면 오히려 극복을 못합니다. 오래 못 가요. 어차피 한 번 아끼려면 계속 아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잠깐 아끼고 말 거 아니잖아. 쭉 아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쭉 아껴야 계속 이제 습관이 잡혀가지고 돈을 계속 모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하고 말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습관이 잡혀 있어야 돼.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진짜로. 애초에 아껴본 사람들은 일상이기 때문에 사실 힘들지 않아. 근데 안 아껴본 사람은 당장 내가 배달 음식 안 먹는 거, 쇼핑 안 하는 것도 힘들어. 일상 했던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횟수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됩니다. 단계별로. 이거 재테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가계부 적어보시고 내가 쓸데없이 사는 게 무엇인지, 돈 낭비한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것을 줄여나가면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